모두 틀렸어. 아무리 생각이 깊으면 뭐래? 세상은 그따위 팬 따위로는 바꿀 수가 없어. 방송국을 탐내려 하고, 그럼 또 어떤 놈은 군대를 차지하겠다고 하고. 서로 돌아가서 그때가 오면은 대학극을 하다가 그때는 대학생들이 아주 많지가 않아서 다른 학교와 연대해서 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았는데, 성대는 성신여대랑 연대해서 성성회라는 연합 서클을 의정부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여름에는 문집을 내고 겨울에는 연극을 올렸어요. 할 때 속으로 야, 이거 예술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참 좋은 거구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왜 이러한 움직임이 없지? 어른들 세상에, 프로의 세계에. 그때 경기북부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책에 낙서 삼아 휴서사라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경기북부 문화재단 같은 개념이죠. 그런 공상을 한 적이 있어요. 휴서사라는 이름으로. 동네에 그때 유명한 배우 권용훈이라고 후배예요. 그 후배가 이제 자주, 친한 후배인데 자주 놀러 왔었거든요. 형 맨날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누워만 있을 거면 방 빼서 극단이나 차립시다. 진짜 내 방을 빼서 그 보증금으로 극단을 물색을 하고 차리고 그렇게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첫 작품으로 이제 국물 있사옵니다 라는 작품을 올리는데, 막 대사를 치면서 관객하고 교류하려고 딱 봤는데 그 미국으로 시집간 첫사랑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얼른 시선을 돌려서 딴 데를 쳐다보면서 하려고 하는데 어느새 또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연극을 대사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460석 전 관객석이 다 그 첫사랑으로 착각이 일어나게 보이는 거예요. 착시로. 그래서 굉장히 막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긴장되면서 잘 이렇게 하고 났는데, 그때 깨달았죠. 아, 연극이 이거구나. 연극이 하나하나가 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랑의 이런 관계구나. 만남을 소극장에서 주로 했는데, 만남이라는 작품이 이제 그 소년소녀의 풋풋한 사랑을 분단에 빗대어서 그린 작품인데, 이거를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극장이 거기가 1100석인데 거기다가 덤마루로 객석을 따로 또 만든 거예요. 이렇게 소극장처럼 관객을 무대 위에 앉힌 거예요. 무대 위에. 관객들이 막 조금 괴로워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막 좀 잔혹스러운 장면도 있고, 그러다 코미디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제 상징한 건 그거죠. 너희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현대 역사의 같은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다. 유럽이나 이런 데 한번 갖고 나가서 해보자 하고 단원들이 다 말을 하고 있고, 뭐 연극계에서는 그런 형태의 연극이 굉장히 앞서 나간 형태라고들 말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작품이 기억에 남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이 경계선이 어디지? 라고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쭐거릴 수 있을 때까지인 거예요. 우쭐거릴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그 우쭐거리려고를 빼버리면 뭐 내가 가족들하고
평화롭게 사랑스럽게 행복하게 잘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 이외의 요소는 상대적으로는 궁핍하다고 분류가 되겠지만 사실은 정말 현대사회에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건 없을 거예요. 그 시간에 더 정말 우리 삶이 더 소중한 거, 더 행복한 것이 내 삶을 하루를 구성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경제적 핍진이 예술 활동에서만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저희는 연극을 해야 되고 그것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대학로를 저희가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으면 가서 공연을 올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부분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경기도에서 연극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연극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정말 많은 선생님, 선배님, 대표님, 동료, 후배들 또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분들이 또는 그 동료들이 경기도에서 자리 잡으면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저도 많은 관심과 어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지역 대표 어떤 컨텐츠 공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지역에서 원하는 컨텐츠의 작품들도 많이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가족 단위라든지 그 지역을 좀 더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향의 컨텐츠들을 제작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각자 그 원하는 작품들을 정기 공연으로 올리고 있죠. 저희가 협회 기준을 들게요.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극단 수가 있어요. 그게 점점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적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시가 그나마 조금 더 이제 활발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근데 확실히 상대적으로 수도권, 서울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 공연 예술도 이런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이제 스크린에서 내려와도 뭔가 그 가치가 보존될 수 있는 DVD라든지 음악도 굳이 콘서트가 아니더라도 음악이야 저작물로서의 산업이 또 거대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공연 예술이 가지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조금 아쉬웠달까요? 그냥 이런 플랫폼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된 것 같고 네,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2018년에 시작을 해서 2020년 1월 2일 날 플랫폼을 정식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저 또한 그런 공연을 만들려면 그런 지원 사업이나 국가 지원 사업에 매달렸던 부분이 굉장히 컸거든요. 예술단체 혹은 예술가가 좀 자생할 수 있는 방법, 어쨌든 지원금에 좀 매달리지 않고 본인의 예술 행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 달 공연을 했을 때 그 수익이 크게 많지 않은 구조란 말이죠. 그것들을 좀 저장을 해두고 그것들이 좀 보존될 수 있게끔 연극에 관심 있는 관객들이 이 플랫폼에서 그 영상을 시청함으로 인해서 그 수익이
예술가한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상품 가치가 좀 연장되는 거를 좀 꿈꿨었던 것 같아요. 2020년에는 이제 또 코로나의 영향으로 또 공연의 영상화라는 게 또 엄청난 화두로 올라오기도 했었고, 그 영향으로 저희도 뭐 세간에 관심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누구나 다 본인의 작품을 업로드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다른 국공립 플랫폼이라든지 민간 플랫폼이라고 해도 본인들의 자체 제작 컨텐츠만을 취급한다던가 일정 기준의 심사를 거친다던가 하는 일련의 과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업로드해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으로서 얻은 수익, 그러니까 정기 구독료를,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수익금의 50%를 아티스트 몫으로 일단 보존을 하고요. 그 50%에서 이제 시청률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연을 사랑하고 공연을 좀 관람하시고자 하는 관객들이 저희 플랫폼에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원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배우의 꿈을 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대학로를 나왔고, 근데 일단은 연극 배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좀 돈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재능 기부랄까? 그냥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든 알바를 해서 좀 메꾸려고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공연을 하면 힘든 생각보다는 너무 재밌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그 충족감이 훨씬 더 컸고, 돈은 좀 안 쓰더라도 뭐 선배들이나 아니면 극단에서 밥을 먹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뭐 특별히 부족할 게 없었기 때문에, 배우들끼리 다 모여서 연습하고 연기에 대해서 항상 토론하고 이게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연극을 좀 꾸준히 할 수 있었고, 관객분들 만날 때의 그 희열, 나랑 같이 소통해주는 감사함, 그거를 느끼면 사실 아예 떠나기 좀 힘들다고 봐요. 제가 시작했을 때부터 2004년 뭐 2005년 그때부터 항상 대학로는 힘들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제작이나 연출가들이 대학로는 우리 작품이 살아남기도 힘들고 관객이 계속 찾아오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쓰고 이렇게 해봐도 어쨌든 대학로는 안 힘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관객이 이렇게 한두 명 오신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이랑 그냥 눈 마주치고 그냥 웃고 그랬던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지금은 아예 옛날처럼 뭐 돈은 못 준다, 그냥 와서 네가 할 거면 해라, 이런 단체도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데, 사실은 제작사나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만 만들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본적인 예술을 좀 지켜나갈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그게 조금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좀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기주의라니까요. 저는 이 말장난이 아니고 정말 기왕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제가 이 좁은 이해력으로 잘 살펴보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뿌듯해지고 즐거워지고 감동받고 웃고 행복해지고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살고 뭔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잘 못 지켜드릴 수도 있어요. 아버지, 저는 그동안 일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관객이 앞에 있고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배우란 건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 위치에서 뭐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이라는
연극이라는 행위가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나를 가지고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뭐 제가 느낄 때 연극을 할 때 창작 작업이 새로운 거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촬영을 하면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써야 될 때가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직업들이 그렇잖아요. 회사에 있는 시간도 회사에 대한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여기서는 연습할 때부터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연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배우로서 참 옳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발전적이다. 그래서 항상 연극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또 다들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쭐거리려고 사는 사람들한테도 예술에서 느끼는 것을 좀 느껴봐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